안녕하세요. 저는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미사고등학교 2학년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에 대한 총평과 리뷰를 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바로 출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은 이번 미사고 2학년 같은 경우에 교과서와 모의고사와 하루 6개 EBS와 요 3개. 참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정말 범위가 많아서 와, 이거 이제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죠. 어, 자세한 출제 포인트들을 좀 보자면 교과서에서는 총 객관식이 7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이 중에서 외부 지문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2과의 more reading에 나와 있는 외부 지문이에요. 뭐 외부 지문이라고 치면 외부 지문이고요. 뭐 교과서 내용이라고 치면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괄호 안에 외부 지문 1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고요. 교과서에서는 논술형 한 문제에서 교과서에는 총 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모의고사에서는 네, 객관식 6문항 그리고 논술형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총 6문항. 하루 6개 EBS 교재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객관식은 9문항, 그래서 논술형은 3문항, 해서 총 1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합계로 따지면 객관식이 22문제, 총 80점 만점이었고요. 논술형은 4문제, 그래서 20점 만점, 그래서 총 26문항에 100점 만점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영역별 비중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래프를 하나 참고하시고요. 바로 시험 총평부터 가겠습니다. 네, 별은 2개를 드렸고요. 시험 출제 난이도는 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번 미사고 2학년 영어 중간고사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는 시험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논술형 문제, 특히 여러분들이 영작하는 문제들 있죠. 영작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서 좀 변별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험에서 두드러지는 몇 가지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범위가 약 한 1.5배가 늘었습니다. 교과서 2과 3과 플러스 모의고사 11지문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인데 이번에는 이제 EBS 하루 6개 데이 1, 2, 3랑 학교에서 찍어준 3개 해서 총 21지문. 네, 범위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범위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는지가 좀 중요했던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시험 문제를 보니까 글의 분위기나 이제 영영풀이 등 새로운 문제 유형이 좀 등장을 했는데 다만 뭐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좀 필요하겠냐면 다양한 변형 문제를 좀 대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하고요. 세 번째는 시험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는 것은 예년에 킬러 문제였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여러분 작년 미사고 1학년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에서 이제 적어도 3-4문장의 영어 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이게 이 지문과 맞다 틀리다를 판별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문제 플러스 예년에는 이제 킬러 문제였던 어휘 변형, 이런 어휘 변형도 상당히 많았죠.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좀 적어졌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이런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대비해야 되냐면 변별력 있는 논술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서랑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뭐 외부 지문에 대한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하고요. 이 문제들을 보니까 대부분 제가 했던 이 수업 시간과 변형 문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방향으로 이번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는 고등 빈출 어휘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핵심 문법 개념을 좀 활용해서 서술형 문제가 이번에 어려웠던 것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만의 문장을 좀 잘 영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소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내용 파악 훈련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다양한 변형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겠고요. 이런 세 가지가 고득점의 열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항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볼 문제는 10번 문제인데 얘는 모의고사 37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7번 지문을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어법을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첫 번째 줄에 makes가 아니라 얘는 making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 are involved는 얘는 is involved가 돼야 됩니다. 이런 각각의 이 문장에서 어법상 틀리고 맞는 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면, 저희가 실제 이 모의고사 워크북을 제공해 줬는데 적중 문제 칸에 보시면 이렇게 다 칸을 뚫어놔서 이 자리에 making이 맞냐, 뭐 made가 맞냐 이런 연습을 저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ing라는 뭐 하면서 making 이런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워크북 문제를 좀 잘 푸셨다면 10번 문제에 makes 딱 보면 얘는 아니네 하고 바로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여기 5번 문제, 5번 문장에 얘도 지금 are이 아니라 is, 얘는 are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었죠. 네, 이렇게 이 자리는 are이 아니라 is다. 이런 연습을 좀 잘 하셨다면, 그러면 10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충분히 틀린 문장 두 개를 잘 고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법 문제임에도 막 엄청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이유는 얘가 지금 본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makes라는 단어도 변형시키지 않았고요. is involved in 이라는 표현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냈던 문제라 어법 문제 특성상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다지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4번 문제입니다. 얘는 그럼 교과서 2과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얘는 답이 3번입니다. more이 아니라 much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변형 문제 풀이하면서 이 문장을 우리는 영작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밑에 적중 문제 보시면 똑같이 칸에 여기 A 칸에 이 A 칸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twice as much iron as wheat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영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단어만을 한 번씩 사용하여 이제 쓸 것 해서 이 자리에 as much iron as 이런 표현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연습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도 객관식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형 문제를 좀 잘 풀고 잘 풀이를 했다면 이런 어법 문제도 쉽사리 맞췄을 겁니다. 다음은 17번 문제인데요. 얘는 EBS 하루 6개 데이 1의 1번 문제입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순서 찾기 문제인데 우리가 요거는 오른쪽에 적중 문제 보시면 실제 시험지에 A 단락에 they see how to transform 요거를 똑같이 나와 있죠. 밑에 A에 they see how to transform. B 자리에 if they practice abstracting 요 말도 지금 적중 문제 C 단락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고요. D에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요 단락도 적중 문제 A 단락에 보시면 죄송해요. A 단락이 아니라 B 단락을 보시면 when the same terms are employed 똑같이 나와 있죠. 이런 순서 삽입, 그러니까 순서 찾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착실히 잘 풀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19번 문제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얘는 EBS 하루 6개 데이 3의 두 번째 문제였고요.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박스 칸에 People have invented all sorts of funny little mental strategies to sidestep the dreaded negative sign. 요 문장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 얘는 우리가 그대로 연습했죠. 네, 오른쪽 적중 문제 보시면 People have invented 요 똑같이 말이 나와 있고요.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 네. 이것도 우리 뭐 보기도 지금 1, 2, 3, 4, 5 네, 뭐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논술형 문제도 보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2-1번이고요. 어휘 하나 쓰기 문제인데 얘는 EBS 하루 6개 데이 5의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A에 들어갈 말 여러분 시험지 보시면 It does not attempt to A. 그래서 A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냐. 얘는 뭐 첫 단어도 학교에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 아마 여러분 가볍게 푸셨을 것 같은데 적중 문제 보시면 우리가 이 EBS 교재 자료를 공부할 때 이 빈칸을 쫙쫙 뚫어놓고 이 자리에 어떤 어휘가 들어가야 되냐도 우리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It does not attempt to 빈칸 customer satisfaction 이 자리에는 maximize 극대화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네, 다음 마지막 문항 분석 가겠습니다. 논술형 3-1번인데요. 얘도 여러분 이런 빈칸 자리에 첫 단어를 제시한 빈칸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우리가 EBS 자료를 공부할 때 이 A 자리에 적중 문제 보시면 A 자리에 빈칸 뚫어놓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겠냐? 그래서 답은 controlled 이렇게 쓰시면 아마 쉽게 푸셨을 겁니다. 네, 다음은 기말고사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고등 빈출 어휘를 좀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어휘 같은 거를 변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어휘를 변형하는 수준이 뭐 대단히 어려운 어휘를 갖다가 변형시키거나 하지 않아요. 딱 여러분들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맞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 고등 빈출 어휘 뭐 예를 들면 뭐 이 빈출 어휘 중에서도 뭐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등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좀 착실히 외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논술형의 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전체 문장을 영작하는 영작 문제였는데 조건에도 보시면 막 각각의 단어만 배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어휘의 형태를 변형시키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언어를 추가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쉽사리 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론 그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술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서술형 문제도 연습이에요. 연습과 훈련이에요. 서술형 문제를 내가 연습을 안 하는데 잘 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영작 연습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단어 뜻만 알아갖고는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요. 문장에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접속사 대시 나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뒷문장은 불완전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핵심 문법 개념을 활용한 영작 연습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논술형 문제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 이런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이런 뭐 빈칸을 이렇게 뚫어놓고 어휘들을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보는 이런 서술형 연습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뭐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영작 문제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작 문제였던 그 두 문제가 1, 2등급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잘 맞춰야 여러분들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출 어휘도 반드시 암기 많이 하시고요. 서술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영작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3번은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뭐 주제 찾기, 뭐 요지 찾기, 주장 찾기, 뭐 함의 추론, 빈칸 삽입, 뭐 순서 배열, 뭐 문장 삽입 등등 다양한 이제 실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을 학교에서 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문 내용 파악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얘는 비단 이 내신 기간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시험 범위에만 해당하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독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지문 있죠? 조금 내 수준에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 이 지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문들 있죠. 그런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참 추상적인 내용을 묻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 수능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또 2학년에서 3학년 이렇게 한 단계 갈수록 독해에 대한 난이도가 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신도 대비를 잘 하시겠지만 이제 정시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수능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문들 있죠. 좀 철학적이거나 좀 과학적이거나 이런 지문들을 좀 찾아서 읽으시고요. 뭐 해석과 분석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사고등학교 2학년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기본 2시간 판서식 수업 진행하고요. 1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학생들이 무엇을 하냐? 단어 테스트를 보고요. 또 이제 문법 개념 설명을 했다면 그 문법 개념을 본인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법 테스트, 또 독해 지문을 설명했으면 그 독해 지문에 대한 뭐 어떠한 문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 그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냐를 묻는 뭐 독해 테스트 등등의 학생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수업에서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활동들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네, 기타 더 궁금하신 내용과 또 이제 추가적인 학습 전략, 뭐 수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리마크 영어 국어 학원의 블로그를 좀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중간고사 이후에 영어 수업은 5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을 하고요. 중간고사 이후 국어 수업은 다음 주 토요일 5월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의사항은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너무 좋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